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10월 28일, 오늘이 교정의 날이라고 하는군요. 교정,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교도관과 수용자, 철문을 사이에 두고 만납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옷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그러나 또 그 누구보다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죠.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교도관이고, 수용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또 교도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정의 날을 맞아서 수용자들 사이에서 엄마라고 불리워지는 분이 있네요. 의정부 교도소의 장선숙 교도관. 얼마 전에는 왜 하필 교도관이야, 이런 책도 펴내셨다고 해서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장선숙 교도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도관 생활 지금 몇 년째세요? 지난 9월 24일이 만 30년이었거든요. 와. 3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교도관 내에도 직급 이런 게 있죠? 네. 어떻게 됩니까? 그 계급 순위가? 이제 교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가 교도. 네, 교도 9급 공무원에 해당되거든요. 저도 이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교감 6급 상당입니다. 교감. 네. 예, 9, 8, 7, 6 이렇게 승진을 하신 거네. 네, 네. 제일 또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거의 이제 고위공무원까지 가는데요. 네.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교도관 전체 숫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되는 겁니까? 교도관 전체 숫자가 한 16,000명? 네, 16,000명 정도 됩니다. 많군요. 네. 교도소에 그 죄수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수용자들은 한 57,000, 한 6만 명 정도 6만 보통. 명. 네, 요즘 최근에 평균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교도관이 16,000?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그 5대1이 안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은 더 적죠. 이제 16,000명이지만 각 분야에 나눠져 있고, 어떤 분야들이 있는 겁니까? 나눠져 있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도관은 현장에 근무합니다. 네. 이제 수용자들이 365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도관들도 사부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보안 현장 수용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 수용자들의 심사 업무를 한다던가 분류 업무를 한다던가, 또 사회복귀, 또 아니면 이제 전체 직원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외국하고 비교해도 죄수 숫자 대비 교도관 숫자, 우리가 좀 괜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지는 않고요. 보통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뭐 2대1, 3대1 정도 되는데, 그래요? 저희가 5대1은 좀 부담스러운 인원이죠. 야, 외국 선진국들은 2대1, 3대1까지 갑니까? 네. 그래야 이 죄수들 관리가 잘 되고 사회복귀도 도울 수 있고 그런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투자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투자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은 또 사회에서 교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 또 외딴 곳에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책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교도관이야? 이런 제목의 책도 내신 거로군요. 네네. 그 16,000여 교도관 중에 여성분들은 몇 명입니까? 여자 교도관은 한 1,300명? 10%가 안 되네요. 네,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그거는 죄수들도 비슷하겠죠, 비중이? 네, 수용자들도 거의 한 7% 정도 되고요. 요즘에 여성 수용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수용자랑 여성 교도관들 비율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용자라고 부르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전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가운데 90% 이상은 남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10%가 안 되고. 네. 그 아무래도 여성 교도관들은 여성 죄수들을 담당하기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네, 대부분 그렇죠. 여자 수용자들, 여자 교도관이 이제 관리를 하고요. 남자 교도관들이 할 때는 이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직원들은
여자 수용자 관리를 하고 예. 그 외에 뭐 사무 업무라든지 그렇죠. 다른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수용자들은 별도의 교도소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들만을 위한? 네,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 교정기관이 54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여성 수용자만을 위한 곳은 청주 여자 교도소가 있고요. 한 곳이에요? 네. 한 곳이 있는데 지금 좀 수용 밀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교정기관에 여성 수용동이 있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남자 수용자들이 있는데 별개의 공간에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수용동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직원들이 여자 수용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선숙 교도관은 도대체 왜 하필 교도관이야? 제목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필 교도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 30년 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거든요. 비금도라는 섬에서 살았는데. 비금도? 네. 흑산홍도 가는 목포에서. 흑산홍도? 네. 가는 신안군에 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 네. 예. 네. 거기에서 조금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긴 했는데 이제 일반 대학을 합격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을 못 하고요. 합격은 했는데 네. 등록금이 없었구만.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좀 아까워서 공부했던 것도 아깝고 하니까 저한테 제복 공무원이 되는 게 좋겠다. 제복 공무원? 네. 제가 원래 수학을 좀 잘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복 공무원들은 또 수학이 없어요. 그때 당시 시험 과목에. 네. 그리고 거기서 말한 제복이라면 뭐를 말하는 거죠? 경찰, 네, 경찰, 소방관. 소방, 그렇죠. 네, 교정, 네, 주로 이런 분야들이었고요. 근데 경찰, 소방, 교정 다 수학을 안 봐도 됐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직을 먼저 사실은 시험을 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정직은 만 20세가 돼야 시험 볼 수 있었고. 경찰직은 만 18세 이상이면 볼 수 있었거든요. 또 그런 차이가 네.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볼 수 있는 건 경찰이어서 먼저 응시했다가 3차에서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교정직을 다시 봤었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경찰로 시험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경찰보다는 교정이 또 선생님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나는 이 길을 계속 유지하겠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경찰 시험에 처음에 붙었으면 갔을 확률이 높죠. 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겠네요. 네,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교도관, 교정직 왠지 좀 무섭다거나 깨림칙해진다거나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는 직업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섬에서는 교도관을 볼 수가 없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건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많이 개방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무슨 드라마니 뭐니 이런 데서 그런 거 다룬 것도 거의 없었고. 네.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섬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복 입고 교도소에서 그렇죠. 근무한다는 정도는 알고 들어왔었죠. 그 정도만 알고 네. 별로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고. 이제 제가 교정직을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은사님을 한 번 뵀었고 또 저 고등학교 은사님이 저한테는 멘토신 은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두 분께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은사님께서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교도관이냐라고 해서 여기도 또 하필이 나오네요. 네, 거기에서 사실은 그 책 제목도 나왔어요.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판사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교도관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서운했던 그런 경험이 그죠. 있었고요. 근데 고등학교 은사님께는 제가 합격하고 나서 인사드려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살아온 환경하고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하고 사람은 많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냥 시골에서 순진하게 그냥 FM대로 살았는데 그렇죠.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그렇죠. 이해하고 보듬겠다고 하는지 맞아요. 상당히 힘든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좀 이렇게 호기스럽게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큰 소리로 용기 내서 얘기했었었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그렇죠. 시간들이 좀 많더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어리잖아요. 네. 처음 들어갔을 네. 때는. 그럼 이제 그 수용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나보다 위일 거고. 그렇죠. 나는 섬에서 그냥 무지렁이로 살았는데 네. 심지어는 뭐 살인범, 네. 뭐 사기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딱 대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여자 수용자들은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사기건이거든요. 사기 횡령 사건이고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살인 수용자가 있었었는데 아기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아기? 양육유아라고 하는데 교정시설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밖에 맡길 데가 없을 네. 경우는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군요. 네. 그래서 보통 여자 수용자들의 또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가까운 인연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복, 분노 같은 경우로 된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 수용자들이 더 순진할 수가 있어요. 사기 사건인 경우보다. 사기보다 살인이. 네. 네. 그래서 우발적인 거군요. 네. 예.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사실은 더 치밀하게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밀한 계획으로. 네. 그런 경우도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면면이 다 다르더라고요. 수용자들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래서 전 나이가 어려서 사회 경험이 없어서 되게 어렵긴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죠.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교정기관에 이제 들어갈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지장보살님이 내 한 생의 성부를 늦추더라도 지옥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제 이런 큰 서원이 있었거든요. 약간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되게 의미 있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 수용자 중생들을 내가 구제하겠다. 약간 그런 영웅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불은 못해도.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좀 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조금 그 수용자들을 그냥 수용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결 편안하게 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교도관 상대로도 막 사기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있죠. 그죠? 네. 당한 적 없어요? 많죠. 저는 아직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동료들은 당한 사람도 있어요? 네. 와. 오히려 이제 교정요원들이나 직원들이 이제 어떤 수용자가 불쌍하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챙겨주고 하다 보면 또 오히려 그 수용자들이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절대 사람 믿지 말라. 글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항상 의심하고 더듬어보고 이제 이러는 게 저희는 이제 암암리의 직업병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중생을 구제하려면 즉 교정 공무원으로서 교정의 효과를 크게 하려면 더 친밀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친밀해지다 보면은 또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아야 되는 또 측면이 있고. 네.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교정과 교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정은 약간 보완 측면이고요. 이제 교화는 사회복귀 측면인데 교정은 이제 바로 세우는 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반성하게 하고 바로 세우게 하는 일이고 교화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회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예. 과연 어디까지가 교정이고 어디까지가 보완이고 또 어디까지가 교화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잘해줘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또 수용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별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그런 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감을 체득하는 거죠. 네. 어떤 정확하게 이 수용자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규칙이라든지 법률은 정해져 있는데 그 법률 안에서는 나머지는 이 교도관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죠. 이 수용자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수 교도관도 아마 초급 시절하고 지금하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요. 그죠? 네. 이제는 딱 보면 알아요? 감이 와요? 좀 알죠. 이제 정확하게 뭐 10길 안까지는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소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거나 또 말투를 보거나 아니면 금방 요 상황에서 얘기했던 대답이랑 요 상황에서 했던 대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은 저 사람 조금 신뢰하기 어렵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사소한 태도
어떤 뭐 서류 하나를 작성을 하는데도 이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조금 더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나는 이 수용자들 가운데 진짜 좀 마음을 터놓고 서로 뭐 이렇게 되는 게 몇 프로쯤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10% 정도. 10%? 네,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가가려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는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아마도 이렇게 마음까지 통해가면서 그러나 또 어쨌든 교도관과 수용자라고 하는 엄격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은 수용자들이 가깝게 오면 일부러 가깝게 오지 못하게 경계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직업적으로는 더 편할지도 몰라요. 네. 그냥 관리만 하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수용자들한테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 괜찮을 것 같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조금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해가지고 정말 결과가 좋아진 그런 게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취업 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출소해서 재범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당장 출소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재범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소해서 당장 반겨주는 가족도 없고 먹고 자고 할 곳이 없는 거죠. 또 일할 곳도 전과가 없고. 쌓여 있으니까 취업도 안 네. 되고. 그래서 그 수용자들 중에 어떤 경우들은 제가 이제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호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젊은 친구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친구는 고아원에서 성장했던 친구인데 고아원에서 먼저 퇴소한 형이랑 절도 범행을 하는데 같이 갔다가 망을 보다가 이제 들어왔던 친구가 있는데 얘는 가석방도 안 되는 거죠. 보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 주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봤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한번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성이 악한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어떤 기관에서든지 어떤 한 특정한 그 교도관이라든지 온정을 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귀 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신상을 가지고 업체들을 찾아다녀서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사전에 취업을 확정을 하고 또 그 대표님께 제가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 친구는 단지 취업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필요합니다. 취업하고도 또 외로워서 또 재범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외로워서 다시 교도소 들어오려고? 네. 아이고, 딱해라.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그런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 사장님이 직접 이 친구의 취업 보증도 해주시고 사전에 채용 확정도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양부모님처럼 이제 10년, 11년 차 그 업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교도소랑 연계돼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이제 그 초기에는 제가 취업 업무를 할 때는 이제 초기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제 그 시내에 행사들 할 때 취업 박람회라든지 또 뭐 그 지역의 기업인회, 뭐 중소기업 교류회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 가서 제가 우리 수용자들이 출소해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도와달라, 채용해달라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그럼 그 중에 이제 업체 대표님들이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의사 표현하시면 또 찾아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일종의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업체 사장님들도 나름 그런 재범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뭐 좀 젊은이들 교화에 관심이 네. 있는 네네. 그런 분들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 지역 내에서 뭐 범죄 예방 활동을 하신다던가 그러니까요. 또 사회봉사라든지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관심 갖고 하십니다. 또 아마 그런 분들 경험상 제대로 마음 바로잡고 네. 취업시키면 일 정말 잘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네네.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들을 모르고 채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출소자였더라. 그런데. 그랬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 잘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교도관이 취업 이 영업하러 다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사형수 만난 적도 있어요? 네, 사형수는 제가 아주 신참 때 이제 그때 당시 여자 수용자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저희 교도소로 왔었는데 제가 이제 수용동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수용자랑 인연이 계속된 게 그 수용자 재판을 가거나 이송을 가거나 할 때 제가 근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정된 건 아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우연의 일치처럼 그래서 그 수용자를 좀 더 유심히 보게 됐었는데 같이 호송차에 타고 이제 가는 거네요. 네, 재판을 갈 때도 그때 당시 그 수용자는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재판을 갔는데 다 2번을 제가 데려갔고 또 나중에 그 항소심이 기각이 돼서 이제 또 상고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이송을 할 때도 또 제가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가장 좀 특별한 인연으로 사형수랑 된 경우는 그 친구. 지금은 집행됐습니다. 아, 이미 집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97년 그 이전이군요. 네. 91년 12월 24일인가? 이때 집행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또 97년 말 이후로는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초임 시절이긴 하지만 사형 선고받고 또 항소심에서 또 사형 선고받고 이제 그런 현장에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이제 제가 법정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사형 선고를 마지막 봤는데 저는 그때 낯빛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얼굴이 낯빛이다라는 표현을 그때 실감했습니다. 그 수용자는 피부가 되게 하얗고 뽀했었거든요. 그때 2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됐던 수용자라서 그랬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선고 끝나고 화장실에 데려가서 이제 포승이랑 수갑 풀어주고 그냥 이렇게 안아줬더니 원래 그건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밖에서는 원래 이제 또 특히나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거는 화장실을 갈 때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제가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풀어주고 같이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같이 울고 아휴. 그랬던 기억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가 그 친구가 집행될 때까지 계속 편지 보내주고 또 책도 보내주고 접견도 제가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교도소에 있는데 네. 이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른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교도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좀 어리기도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이 갈 거잖아요. 사형 집행될 건데. 그래도 그 아픈 마음에. 네, 그냥 가기 전에 너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졌었지만 그래서 범행을 했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 선생님이시군요. 교도관으로 살면서도 선생님 하셨군요. 선생님들께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때. 그래서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교도관 하면서도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네. 작년 쓰신 책 왜 하필 교도관이야. 이제 30년쯤 하시니까 이제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잘했다 그냥 이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교도관 하면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교도관 하면서 누군가한테 힘을 줄 수 있고 손 한번 내밀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 역시 또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참 잘했다. 교도관 왜 하필 교도관이 아니라 교도관 하길 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구제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를 지키는 네. 그런 역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이 수용자 대 교도관 비율이 어떠냐 이런 걸 여쭤본 이유가 전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펴왔어요. 우리가 교정 분야에 투자를 더 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제일 적은 투자로 사회를 제일 강하게 지키는 것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도관 지금보다 한 2배만 늘려줘도 재범률을 절반만 떨어뜨려도 사회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이제 점점 그 범죄가 예전에는 이제 폭력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특정한 사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되잖아요. 묻지마 범죄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이제 작은 범죄로 들어왔던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군가 어떤 업체에서 채용을 해주고 또 보듬어 줬더라면 이게 그 사람은 이제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더 건전한 사회인이 될 거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냥 방치했다면 사실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옥탑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자기는 너무 비참한데 출소해서 갈 데도 없고 비참한데 어떤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를 듣고 무작정 그 집에 쫓아가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교정에 대해서 수용자랑 저희 교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사회가 저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특히 흉악 범죄자들 하면 무슨 교정이야 교정은 그냥 가혹하게 처벌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합니다만 교정이 더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필이 아니라 진짜 교도관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 좀 거듭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1년 차 교도관 장선숙 교도관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